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유량 오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으나 워낙 출제의 빈도가 낮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일단 유량 오차는 조금 스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부분은 138페이지 이제 관수로 들어갔어요. 자, 관수로의 경우에 출제 빈도가 13.57%니까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여러분 관수로와 계수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나왔던 관련 공식들을 좀 인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관수로 일반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 다음에 하센-포이젤리 법칙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이거 아직 이건 외워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관수로는 통상적으로 관수로는 파이프는 둥근 단면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갈 때 이때 Q는 8 mu L 그 다음에 W 파이 HL 그 다음에 R의 4승 하나하나 다 봅시다. 자, 여기서 W는 우리 W는 뭐죠? 자, 단위 중량 파이는 3.14 어쩌고저쩌고 쭉 나가는 거. 왜냐하면 파이프가 원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HL은 헤드로스, 얘는 관의 반지름. 자, U는 점선계수, L은 관의 길이.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138페이지에 거기 보면 하센-포일레이지 법칙 그래서 기본 성질이 나오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공식을 외우면 상관없어. 자, 여기 보시면 아래 4승이지. 유량은 반지름이 4승에 비례한다. 4승에 비례한다. 유량은 동수경사에 비례한다. 자, 동수경사라는 말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수경사. 자, 여기서 동수경사는 L분의 HL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로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헤드로스가 작다. 그러면 유량도 낮아지는 거예요. 비례하니까. 유량은 점성계수에 반비례하다. 꿀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유량을 낮게 만드는 거죠. 물에 비해서. 유량은 손실 압력에 비례한다. 손실 압력. 자, 제가 여기 봤죠? 자, 여기서 동수경사는 L분의 HL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다시 하나의 식에서 더 만들어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다. 알겠지? 써볼게요. 자, 8 mu L 델타 P 파이 R의 4승이야.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 똑같은 건 지워볼까? 요렇게 L까지 지우고 여기가 되면 요 델타 P가 나오죠. 자, 델타 P는 W 곱하기 HL이라는 거지. 이게 압력 손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찰력의 크기라고 했죠. 마찰력은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전단력. 전단력은 제가 전 시간에 우리 제가 말씀해드렸죠, 그죠? 보시면은 전단력은 자, 관수로를 물이 흘러갈 때는 이렇게 그려놔야지. 관수로다 물이 흘러갈 때 이라고 하죠. 자, 단위 중량 얘가 뭘까? 얘가 경심, 그죠? 이 경심인데 얘는 딴 거 아니야. 얘는 동수 반경이야. 그래서 물이 흘러갈 때 윗면으로 나눠버리거든. 근데 관수를 하면서 여러분 동그라미 아니에요. 망관일 경우에는 물이 꽉 차서 흐를 때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분의 P가 되지만 물이 흐를 때 꽉 차서 흐를 경우도 있지만 요만큼만 차서 흐를 경우도 있잖아. 그때는 어떻게 돼? 요게 A가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요게 윤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I는 뭐야?
아까 L분의 H. 요게 손실 수두경사를 나타내는 거지. 손실 수두경사. 그죠? I는 inclination, 경사. 우리 경사는 stiffness, 그 다음에 slope, inclination 이렇게 경사로 쓸 수 있죠. 요 I는 inclination의 약자라서 L분의 HL로 표시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관로의 유수 분포 맞죠? 관로의 유수 분포. 관수로 할 때 다 배웠을 텐데 우리 생각을 조금만 뒤집어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물이 이렇게 흘러 환경에서 그때 양쪽에는 노슬립 컨디션이 적용이 되고 그래서 관의 유속 분포가 이렇게 생기다 그래서 포물선 모양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그 중앙이 많이 가. 자, 그때 속도가 제일 빠른 놈 여기 요걸 Vmax라고 표시를 했어. 자, 근데 요거는 최대 유속은 요게 최대 유속이야. E 곱하기 V민이라고 돼 있죠. 우리 민은 악랄한, 비열한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평균, 에버리지. 그러니까 Vmax는 E 곱하기 V민으로 표시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곡관에서 곡간에서는 딴 건 없어. 자, V는 이때 R은 동서방경 아니고 뭐냐면 여기서부터 중심에서부터 회전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이걸 얼마만큼이라고 할 때 이 회전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R이라고 표시했다. 레디우스. 이거는 회전 방향 얘기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아니 되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찰 속도, 전단 속도. 자, 전단 속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U 프라임은 중력가 속도, R은 여기는 하이드롤릭 레디우스, 그 다음에 여기 I는 수두 경사 이렇게 형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로 직접 들어가 봅시다. 여기는 홀수번, 왜냐하면 5번이 3번이나 자주 나왔기 때문에 우리 홀수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2010년도에 나왔네. 2010년도에 나왔다면 거의 최근에 나온 거예요. 수평 원관 속에 측류의 흐름이 있을 때 유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점상에 비례한다. 딱 틀렸죠? 자, 지름 D의 사제곱에 비례한다. 반지름인데 압력 변화에 반비례한다. 비례하는데 관의 길이에 비례한다. 자, 여기서 R은 지름이라고 했는데 지름 D의 사제곱에 비례한다는 말이 원래 이게 R의 4승에 비례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돼? 2분의 D의 4승 아니야? 그러니까 1번의 답은 나가 되는 거죠. 그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3번. 측류 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레이놀즈 넘버 설명할 때 레이놀즈 넘버 뭐 넘버라고 레이놀즈 넘버, 프로드 넘버, 웨버 넘버, 커시 넘버들은 전부 다 단위가 없어요. 자, 그래서 3번에 나오면 반수로에서 한 개 레이놀즈 수의 값은 약 4,000 정도이고 이것은 속도의 차원이다. 속도의 단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레이놀즈 넘버는 차원, 왜냐하면 넘버이기 때문에 식으로 표현하면 VH분의 누 값. 그래서 이 관수로에 이 바로 동점선 계수 때문에 관수로에 나와요. V가 아니고 누. 자, 5번. 질림이 30cm, 길이 1m번에 손실이 30cm일 때 권백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자, 마찰력은
요거 138페이지에 저희들 배웠어요, 그죠? 138페이지에 어떻게 배웠지? 자, 타우는 배웠죠, 그죠? 자, W는 무조건 1, 물의 단위 용량은 1 곱하기, 자, 망관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D야. 그러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야. 그죠? 얘는 파이 D야. 얘는 윤변의 길이잖아. 우리 전체 접촉을 하고 있잖아. 그럼 D는 하나 까고 파이 까고 문제는 4분의 D가 되는 거지. 곱하기 4분의 D. 그 다음에 길이가 1m라고 했으니까 1m. 그 다음에 수소 손실값 손실이 30cm 0.3. 자, D는 얼마나 7m 0.3. 답하면은 0 미터 단위로 풀었는데 센티미터 단위로 풀면은 여기 30cm씩 들어가겠죠. 여기 30 들어가면은 2.25 그래프 센티미터 제곱이지. 그죠? 자, 근데 왜 이거 내가 뭐 이거 기억나죠? 응력은 코스 나누기 중력 나누기 에리어가 되는 거죠. 단위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 여기서 만인 공식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만인 공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 기억이 나시나요? 만인 공식은 n 값이 들어가죠. 근데 마찬가지로 만인 공식,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하젠-포이저리 공식, 그 다음에 그 마이스타우 공식들은 체지 공식 같은 것들은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7번 중요해요. 25 조금 이제 어려운 것들이 나오는데 만인 공식은 n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V는 n분의 1로 n이 들어가. 여기 조도계수요. R에 3분의 2승 곱하기 I의 1에 마찬가지로 동수반경, 그 다음에 얘는 손실수도 경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쵸? 자, 만인 공식의 조도계수와 마찰계수. 자, 마찰계수는 요거는 조도계수예요. 근데 우리 C값은, 체지 공식의 C값은 뭐냐면 마찰계수야. 그건 뭐냐면 자, 그래서 두 식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때 C 값은 8분의 F 아마 이럴 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럼 두 식은 똑같이 나 C 값 집어넣고 자 어떻게 돼? n분의 1 R C 값 루트 편지 이렇게 식을 같하게 놔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없어지잖아. 6배 3분의 2 1 빼면 어떻게 돼? 자, 씁니다. 8g의 R F는 n의 제곱분의 1 R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럼 F 값을 빼고 이쪽으로 다 집어넣어. 그럼 F 값은 R에 이렇게 되지. 그죠? 근데 내가 원형 관수에서 R은 뭐야? 자, 집어넣고 정리하면 그죠? 자, 요게 마찰계수야. 이거 어떻게 외워요? 마찰계수는 마찰이 0으로 프릭션. 자, 7번은 저기 당구장 표시하고 별표 하나 좀 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
매끈한 공간 속에 완전 발달 상태의 물이 흐를 때 단면의 전달력은 우리 배웠죠. 타운은 WRI 관의 중심에서 0이고 환백에서 가장 크다. 오케이. 그죠? 그죠? 9번. 그죠? 제일 크죠? 우리 저기 뭐냐 그림도 나와. 어디 나오냐 하면은 139페이지 보면은 유속 분포하고 마찰력 분포에 보면은 그림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관의 중심에서 0이고 관백에서 가장 크다. 왜냐면 마찰력이 가장 작으니까 관의 중심에서 그 속도가 Vmax 최대 유속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1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 R인 원형관에서 물이 측류로 흐를 때 중심부수의 최대 속도를 Vc라고 할 때 평균 속도는 아까 제가 가르쳐드렸죠. Vmax하고 Vmin의 관계를 해드는데 2배 차이 난다 그랬죠. 이제 근데 Vmin을 구하라 그러면 2분의 1 Vmax 2분의 1 Vmax 그죠? 자 11번 오케이 또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마찰 손실 공식 자 이거 되게 중요한데 마찰 손실 공식에 DW 공식이라고 해요. 다시하고 바이스바흐의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보시면 수도 손실은 마찰 계수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지분의 V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관수로에서 유속이 만수관일 때 우리 꽉 쳐들어요. V로 속도가 이럴 때 일어나는 손실 수도가 얼마만큼 일어나냐는 뜻이에요. 이제 제가 상하수도도 이제 하는데 수도를 할 때 세 관을 깔아서 1km 정도 딱 보내면 거기서 10cm 정도 딱 떨어져요. 10cm 정도 수도가 딱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식을 외워놓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기본 성질 속도 수도 2지분의 V제곱을 속도 수도라고 해요. 에 비례한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커지면 얘도 커지니까. 유속이 빠르면은 마찰 손실이 커져요. 유속이 빠르면은 마찰 손실이 커져요. 관의 길이에 L에 비례한다. 그렇지. 길이는 이게 L이야. L. 나 동그라미를 썼는데 왜 L이야? 그 다음에 유속의 자승에 비례한다. 유속이 빠르면 커진다. 관내 조도에 비례한다. 물의 점성 뮤에 비례한다. 자, 물의 점성 뮤에 비례한다가 뭐야? 얘가 F는 우리 배웠지? 레이놀즈 넘버분의 64. 근데 레이놀즈 넘버는 뭐야? 요 V, D, 뮤잖아. 요 값을 집어넣으면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요 V, D분의 뮤가 앞으로 오지. 자,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 값이 뮤가 커지면은 얘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마찰 손실계에서는 무디 그램 별로 표시되는데 요거는 무디 그램은 제가 수리학 시간에 관수로에서 아마 다 배웠을 것 같아요. 식이 나오면 얼거나 떨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프를 봅니다. 보면은 x축이 뭐를 뜻하는지 y축이 뭐를 뜻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x축은 레이놀즈 넘버 그죠? 그 다음 이쪽 f는 마찰 손실 계수 f가 그 다음 이쪽은 상대조도라는 말 나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상대조도는 실제 입경에 요 거칠한 정도를 평균 내서 길이로 나타냈을 때 D분의 이 책에서는 뭐라고 표시했나? 제가 설명드리면서 D분의 1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마찰 손실 계수를 찾아내는 법을 로그 스케일로 나타낸 게 바로 무디 다이어그램입니다. 무디 다이어그램. 자, 이때 측류의 경우에 마찰 손실 계수는 측류는 뭐예요? 난류의 반대말이죠. 레이놀즈 넘버가 상대적으로 작을 때 흐름을 우리 측류라고 해요. 그죠? 그때 마찰 손실 계수 F 값은 레이놀즈 넘버분의 64. 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D분의 2는 관직경과 D, 라지 D와 관파면의 요철의 상대적인 크기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관을 납품하는 업자들이 건설업자들한테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소 손실 수두는 자, 우리 이제 관으로 내가 물을 흘려 보낼 때 무슨 뭐 엘보도 있고 그 다음에 관의 적합점도 있고 관이 갑자기 배출이 밑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갑자기 확대되기도 해요. 그럴 때 손실 수두 값을 이렇게 구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항상 기본되는 게
2지분의 속도수두에다가 뭘 곱해줘. 뭔지 모르지만 뭘 곱해줘. 이 값을 제시를 해줘요. 설계서에서는. 시방서에서는. 그럼 요 값에다 곱해가지고 뭘 HL에다가 더해주면 돼. 계속 더해나가면 돼. 그러면 총 손실수두가 나오기 때문에 펌프 용량이나 펌프의 양정을 계산할 때 요 값을 조금 더해서 플러스 시키고 그 다음에 안전율을 계산해서 조금 더 플러스 시켜서 우리 펌프의 용량 같은 걸 결정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때 보면 손실수두는 마찰 손실수두, 유입 손실수두, 급확대 손실수두, 급축소 손실수두, 점막, 점축, 굴절, 망곡, 밸브, 유출 등의 손실수두 등이 있습니다. 라는 거지. 자, 또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봐야지. 자, 이 페이지에서는 3번이 3번 정도 출제됐기 때문에 홀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수 문제. 자, 여기 보시면은 요 공식 꼭 외워놔요. 다시 바이스바이 법칙은 그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오는 거기 때문에 DW 공식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관의 길이가 80m, 광경이 400mm. 자, 관수로 나올 때 단위 전환하는 거 까먹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문제가 다시피 관의 길이는 메타 단위로 주어지고 광경 같은 경우에는 센치나 아니면 밀리미터 단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단위 변화를 하시고 문제를 그 단위를 통일시키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주철관으로 0.1m 큐빅미터 퍼세크의 유량을 성수할 때 손실수두는 먼저 V 값을 구해야 돼요. V는 Q 나누기 A야. 그럼 Q는 얼마야? 0.1이래. 그죠? 그 다음에 파이는 얼마야? 그래서 A는 얼마야? 파이의 직경이 400mm는 0.4m. 계산기 두들기면 자, V 그랬어. 자, 손실수두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HL은 자, 우리 C 값 구해야지. C 값. 체집 평균 체집 공식이 70이다. 우리 C 값. C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F는 우리 C 얼마나 그랬어? 체집 공식에서 C. 체지기 때문에 C야. 자, 체집 공식에서 공식은 C가 들어갔지. C가 얼마야? 0.70이라고 그랬지. 자, 70의 제곱 8 곱하기 9.8 하면은 뭐 얼마 나오겠죠? 자, 이거 얼마나 왔나? F값이 8? 아닌데? 그렇지. F값 뭐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그대로 통째로 집어넣어. 뭐 우리 HL은 저는 이건 외워요. F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G분의 V제곱. F값은 70의 제곱에 8 곱하기 9.8 곱하기 몇 메다라고 그랬어요? 80m. 그 다음에 D는 0.4m 곱하기 여기 얼마인지 여기 0.796m/s 계산해주면은 0.103m가 나온다. 약 80m 정도 가면 10cm 정도 딱 수도 손실이 생기는 거죠. 자, 관로의 마찰 손실 수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벌써 3번이나 나왔어요. 근데 아까 중요하다 그랬죠. 다시 바이스바의 공식을 외우고 그 다음에 관의 지름에 비례한다, 관내 조도에 비례한다, 관의 길이에 비례한다, 관의 유속 V 제곱에 비례한다. 자, 답은 3번 관의 지름에 비례한다. 관의 지름에 반비례하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그림과 같이 원형관을 통하여 정상 상태로 풀 때 관의 축소 불응에 의한 순수 손실은 뭔지 모르지만 2G분의 V 제곱에 2G분의 V 제곱에 곱하기 알파 뭐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게 풀 때 이게 뭐랑 같이 맞물려 있냐면은 Q는 AV, Q는 A1 곱하기 V1 이꼴
A2 곱하기 V2랑 맞물려 있어서 연속 방정식까지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2년도, 6년도, 9년도에 같이 나왔네요. 자, Q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V2는 자, A2는 0.1, 왜냐면 0.1 제곱. 왜냐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인데 4분의 파이는 전부 분자분모로 날려버리고 여기는 0.2의 제곱. V는 0.5. 계산하면 2m. 자, 근데 제가 수두 손실은 관에 축소되는 거니까 관 축소는 뭔지 모르면 곱하기 2지분의 V 제곱이라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자, 관 축소될 때의 F 값은 0.36이고 그 다음에 이게 2 곱하기 9.8에 2의 제곱 들어가니까 얘는 7.3cm로 나와요. 내가 풀기는 어떻게 풀었냐면 0.073m로 풀었어. 근데 하나 보니까 센티미터야. 하나 둘로 풀리면 7.3cm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자, 우리 럭키 7. 자, 기준 면상 높이 7m의 위치에 있는 단면 1에 안찌름이 50cm, 유속이 2m/s, 압력이 3kg이고 높이 2m 위치에 있는 단면 2의 안찌름은 25cm, 압력은 2.5kg/cm 제곱이고 이 관로의 단면 1과 2 사이에 발생하는 손실수두는 이걸 딱 보자마자 단면 1, 단면 2 하니까 베르너의 방정식 적용시키고 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니까 단면 1에서 단면 2까지 왔을 때 손실수도 계산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압력 에너지 플러스 속도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 이꼴 압력 에너지 플러스 속도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 플러스 H. 물이 흘러갔으니까 그게 걸릴 거 아니야. 자, 맨 처음에 킬로그램 단위를 처음보다 그램으로 일단 바꿉시다. 그램으로 바꾸면 여기에 3000 다음에 이래서 압력이 3000이고 그 다음에 속도는 2m니까 이것도 센티미터 단위로 바꿉시다. 200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9.980cm니까 9.8m인데 980으로 플러스 위치는 7m 위치니까 이것도 700은 2500 플러스 2 곱하기 980 플러스 V2의 제곱 플러스 2m에 있다면 2m는 높이 2m 위치에서 200 플러스 HL이죠. 여기 식 하나 나왔어요. 근데 변수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두 개 있죠. 하나가 되죠. Q는 AV니까 어떻게 돼요? 관수로니까. 자, Q는 수가 되니까 파이에 왜? 반지름이라며. 그러니까 나는 지름 풀었어. 4 곱하기 200은 4 파이에 25의 제곱 플러스 곱하기 V2. 자, 그럼 요 식에서 그러므로 V2는 800cm/s 나오고 요 값이 여기 들어가면 되죠? 그죠? 자, 식 하나, 두 개, 변수 하나, 두 개, 변수 여기서 구했어요. 요 값이 그러면 HL은 그러므로 HL은 663cm. 문제가 좀 힘들죠? HL. 근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7번 같은 문제들이 나중에 2차 시험 문제에서의 주관식으로 문제를 풀 경우가 있어요. 그때 헷갈리지 마시고 지금처럼 7번 문제는 별표를 치거나 당구장 표시를 하나 해놓고 단위 변화를 해가면서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는 중이고 여러분 이거 막 헷갈려요. 나중에 산수가 헷갈릴 거예요. 그때 계산기를 쓰는 법들이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빨리 코로나가 마무리돼서 여러분들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